거듭 말씀드리지만 손해를 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돈 다 날리고 거지 되는 겁니다.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7억으로 풍족한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자유를 주식, 코인, 각종 고수익 투자로만 만들려고 하죠. 결국 수익률이 높다는 상품에 투자했다가 그만큼 리스크가 큰 물건에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보는 일이 벌어지고 시작 전부터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에만 집착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죠. 제가 실제로 수많은 분들의 투자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단기 시세 차익에 과하게 휘둘리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피해 금액이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점은 단기간에 어떤 자산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도박과 같다는 거예요. 진정한 투자란 모든 자산은 인플레이션율만큼 올라가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자산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에 끌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투자들은 보통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 빠르게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다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가 가능할까?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7억이면 됩니다. 어떻게 7억으로 되냐고요? 핵심은 부동산의 전세 레버리지 투자와 월세 전환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매매가 4억에 전세가 3억 5천인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해볼게요. 현재 실제로 수도권 외곽에 이런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전세 레버리지를 통해서 두 채를 1억으로 매수할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아직 나이가 젊고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전세 레버리지를 선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현금 흐름이 필요해진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이 전세 3억 5천을 월세로 바꾸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보통 보증금 1억이면은 월세 40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로 보면은 연 4.8% 정도죠. 만약 전세 3억 5천을 월세 보증금 5천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월세 5천에 120만 원이 됩니다. 즉 4억짜리 아파트를 월세 5천에 120으로 한 채에 3억 5천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7억이면은 이런 집을 두 채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7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파트에서 월세를 매월 240만 원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그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면 시세 차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7억을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현금 7억으로 월세 세팅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산을 조금씩 불려가는 거예요. 매매가 4억에 전세가 3억 5천의 집을 당장 월세가 아닌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매수를 한다면은 1억으로도 두 채의 집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투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라면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적은 투자금으로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모아가는 돈과 투자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시세 차익을 바탕으로 기존 전세로 세팅했던 그 물건들을 월세로 차근차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세 레버리지 투자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은 같은 투자금으로 인플레이션을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이 투자로 큰 자산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도 보험사를 운영하면서 보험금을 무이자로 고객으로부터 받고 무이자 레버리지와 장기 투자를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면은 전세금이라는 무이자 레버리지와 장기 투자를 적용해보면은 워렌 버핏이 옛날에 작은 규모의 자산을 운용했을 때와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당장의 단기 차익을 노리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내 자산을 시간이 만들어주는 인플레이션의 복리 효과를 통해 성장을 시키고 거기에서 늘어난 자산을 바탕으로 향후 전세의 월세 전환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감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단기간에 몇 배 수익 낼 수 있다. 이런 고수익 투자에 유혹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어떤 자산이 단기간에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본주의에서 팩트는 모든 자산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는 만큼은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투자를 한다면은 인플레이션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힘들게 모은 투자금을 도박과까지 베팅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라면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인플레이션에 안전하게 장기간에 걸쳐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거죠. 제가 실제로 8년째 투자를 해오면서 1000명이 넘는 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렸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옛날에 정말 잘못된 판단으로 단기간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진짜 힘들게 아껴서 모은 돈을 단기간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서 손해를 보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정말 현실적으로 그 돈을 안전하게 불려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도움되는 영상들을 제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찾아오기가 쉬워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